우리가 생각하는 복수로 그걸 사용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거와 함께 이제 화성이라는 신도시를 세워가지고 새로운 조선으로 만들겠다. 그게 이제 사도세자의 꿈이었다고 계속 정정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93년에 공개가 되는데 94년부터 화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정조가 이 금등지사라는 카드를 꺼낸 타이밍은 이거죠. 지금 제발 임금님 칼춤 한번 쳐보시라. 그런데 지금 정조는 이걸 꺼내들면서 싸우지 말라고, 탕평, 갈등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니까. 정조에게 있어서 이제 화성은 이제 강한 조선을 만들겠다. 이제 당시 시대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이제 도시를 조성을 하는데 화성이라는 게 서울을 중심에 놓고 보면 남쪽에 있는 거점이에요. 남쪽에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수원을 거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류가 이동하는 교통로이기도 하지만 군사가 일어나도 저 길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로 쳐들어오기 전에 남방에서 막을 수 있는 군사 거점을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버지 묘소를 이장하느라고 수원을 옮겨서 해야 됐으니까 이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도시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상인을 이주시켜 특권을 줘요. 그렇게 해서 그 특권을 이용해서 상인이 모이면서 장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그래서 상업도시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 성 밖에는 농업지대는 농업도시를 또 만들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책을 갖다 놓으면서 또 문화의 도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조가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새로운 도시를 기획을 해서 수원에서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게 화성입니다. 아니,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기 수원에 이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소를 그렇게 많이 풀었대요. 그래서 소갈비가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해지고 있는데 무시장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네, 어쨌거나 이제 이 농사 짓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도시가 성공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농사가 잘 돼야 되니까 이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이 저수지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또 저수지 주변에다가 그 구경농장이라고 쓴 둔전을 만들어가지고 토지 없는 농민들이 마음껏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터전을 마련하는 데 정말 많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진짜 17년간 그 금등지사를 품어왔던 거는 정말 백성들을 위함이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위민하기 위해서 애민 정신으로. 그게 정말 성공의 모습이네요. 예, 오늘의 그 방점이 여기 찍혀야 될 것 같아요. 와. 실제로 정조가 백성에게 다가가는 왕이었어요. 왕위에 있는 게 24년인데 그동안에 주로 왕릉이 경기도 일대에 있잖아요. 그 왕릉을 방문한 것이 66회로 지금 잡혀요. 근데 이걸 이제 능행이라고 하는데 그냥 자기 선조들의 묘소를 방문하는 건 효죠.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고 실제로는 민간의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이제 능행을 하는 거죠. 정조가 능행할 때 이제 갈 때는 접수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능에 가서 행차하고 참배를 하고 나서 돌아올 때 이제 상언하고 격쟁을 접수를 하는데 상언은 그걸 아는 사람들이 믿는 상을 글로 적어서 바치는 게 상언이고 격쟁은 글을 못하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징이라 깽가리 이런 거를 쳐가지고 억울함이 있음을 알리고 그러면 관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 적어요. 그래서 접수를 하거든요. 이게 격쟁인데 격쟁이 1,300건 정도 돼요. 상어는 그보다 훨씬 많은 한 3,000건 되고 이게 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왕이 직접 처리를 해줘요. 와, 찾아가는 민원처럼 네네네. 찾아가는 신문고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왕이 행차 간다 그러면 백성들이 거기 가가지고 민원을 이제 접수시키는 기회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인기 장난 아니었을 네네.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대통령 하면 이제 좀 경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쉽게 접근 못 하는데 암살에 그렇게 시달렸던 정조인데 주변에 백성들로 위장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좀 무서웠을 텐데 이런 건 좀 괜찮았나요? 당연히 제기를 합니다. 신하들이 불편한 거죠. 민원이 접수되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경호상의 문제점을 들어서 그것을 접수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해요. 근데 정조는 거부를 하죠. 그는 백성들의 억울한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다. 그게 사실은 능행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였거든요. 학교를 한번 빗대서 얘기해 보면 학교에 정말 엄하시고 정말 무서운 선생님이 계시면 학급 회의 시간에 너희들의 의견은 마음껏 얘기해봐. 들어줄게. 아무도 안 얘기하잖아.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이 신문지 사회에 왕 앞에서 격정을 하러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건 뭐냐면 그 시대 자체가 진짜 정조 시대 정말 위민의 어떤 시대가 분명히 맞다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언제적의 일이냐면 그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의 환갑
때 말하자면 퍼레이드의 모습이거든요. 선거 퍼레이드. 여기 백성들의 얼굴을 보면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예, 백성들이 다 갓 쓰고 엿 팔고 앉아서 보따리 풀어놓고 도시락 먹고 한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거든요. 네네. 술판 벌어졌네. 술판 벌어졌어. 벌어졌죠 이거. 약간 그리고 뭐가 있냐면 보통 저런 분들 지나가면 백성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이마 받고 있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얼굴 못 들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쪽벌 자세로 앉아가지고 그냥 구경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본인의 삶은 굉장히 고단했지만 백성들한테는 큰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영상 찍는 거 좋아해서 했던 게 뭐 광개토대왕이 10년 더 살았더라면 세종대왕이 10년 더 살았더라면 뭐 이런 거 막 영상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가상 역사 해가지고 네. 정조가 10년을 더 살았더라면 정말 백성들의 삶은 그 역사상 그 어느 왕보다도 더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경제 쪽에서도 굉장히 큰 한 획을 긋는 정책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특히 조선 그 종로 쪽에 보면 시전상인들이라고 있거든요. 이 시전상인들은 이 물건을 파는데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만 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독점권이 웬 말이란 말인가. 누구라도 다 장사할 수 있어야지라고 해가지고 그 난전권, 이 난전권을 그러니까 금 난전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시전상인들이 이거를 폐지하면서 누구나 다 상행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니까 어찌 본다면 이거는 지금의 재벌 개혁 이런 것들과 이제 일맥상통한다 볼 수 있겠죠.